네,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스러운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귀염둥이 사랑스러운 남정미입니다. 네, 의상 군복 같아요. 총을 팍. 중성, 아이고, 깔 뻔했네요. 자, 정미 씨는 네.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못 봤으니까. 네. 밝아요. 그렇죠. 늘 네. 밝은 거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강합니다. 자, 정미 씨를 제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정미 씨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 어떻게 전교 1등의 모범 답안 한번 살필까요? 아니요, 솔직히. 아이고, 모범 답안은 뒤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며 가며 만나는 많은 남자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총 겨누나요? 아니요. 말씀해 보시죠. 예. 뭐, 말해요? 네. 계속 거짓말 같은데 자꾸? 네. 아니, 그냥 저는 떠오르는 태양도 사랑하고, 여기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카메라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요. 네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지영 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모범 답안을 해드릴게요. 저는 가족이나 이제 부모님이 가장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네. 사실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최정 네. 팀장. 오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그래요. 그럼 남편분은 보고 계시지 않은 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바뀐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꼭 일치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미소입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네, 좀 네. 아름답네요. 아름다우시죠? 곱창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네. 자,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하고 남편이 보고 있는 걸 좀 감안하여 네. 남편이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처럼 엄마를 절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기처럼. 그럼 우리 조미서 컨설턴트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네.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신랑은 애길 테니까. 이참 아이러니한 돌고 생각도 도네요. 그렇죠. 네, 돌고 도는 맞아요, 관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영남 씨의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자, 네, 오늘 좋습니다. 코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요. 여성 주부 블로거예요. 예, 예, 어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3월 1일 시작으로 황금 연휴가 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아마 주말 동안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외식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의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인터넷 검색인데요. 네. 이 인터넷 검색에서 찾다 보면은 뭐 어디를 가면 좋을지 또 여행지의 숙박이라든지 외식 정보는 어떤지 또 알뜰족을 위한 할인 정보까지 정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사이트도 많지만요.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블로그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올린 솔직하고 좀 담백한 그런 평가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유명 블로그들 중에는 돈이 되는 블로그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돈이 되는 블로거, 파워 블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 저도 예. 돈이 되는 어디 블로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 얘기만 들었지. 네. 과연 그것이 왜 돈이 될지는 몰라요, 저는. 아마 그리고 주부 블로거?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일단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검색하면 일단 검색을 먼저 맞아요. 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블로거들이 어디 다녀왔다 그러면 그걸 좀 많이 참고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파워 블로거도 우리 주부님들이 하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블로그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국내에 처음 시작된 거는요, 2002년도에 먼저 발을 들였는데요. 그 후 2004년도에 그해 10대 뉴스에 뽑힐 만큼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네네. 2년 만에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그냥 개인의 그냥 일기장 정도로 치부되던 소소한 홈페이지에 불과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점점 활성화되고요. 네. 사실 저조차도 블로그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인기를 얻어서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주 블로거들 중에 제가 좀 간혹 가는 블로그가 파워 블로거들 중에요. 네. 살림하는 여자, 연하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 예, 정리정돈, 살림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소소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책도 발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육아 하시는 하은맘의 불량육아라는 그런 저 그 책 네, 읽었어요. 네, 네. 그 책 보시면 또 육아법에 대한 또 어떤 소소한 일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파워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이 블로그로 유명해지신 분들은 뭐 책도 정말 발간을 하고요. 심지어는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인생 역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CF 보면 파워블로거 해갖고 밑에 나오잖아요. 네. 그분들이 장담한다고 이 제품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CF를 찍은 거 아닌가. 저도 때려치고 파워블로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블로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라고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주부님들 그리고 육아, 살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시는 주부님들이 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단연 성실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블로거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주 글을 올리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자신의 블로그를 관리를 하고요. 또 질문에 오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계속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함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를 따지자면은 이제 글솜씨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써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글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전에 작가라든지 기자를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꿈을 실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요. 부지런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컴퓨터들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그쵸, 서진 씨? 매일 하긴 하죠. 네, 그래요? 매일 자주 하세요, 접속을 우리 하니까. 이정- 네, 저는 회사에 있으면 거의 컴퓨터랑 살다시피 맞아요. 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안 해요. 이 컴퓨터를 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컴퓨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파워 키는데 15분이 걸리거든요. 도수 넣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굉장히 오래전에 그래갖고 구한말 읽고 컴퓨터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한 번 하려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단 켜놓고. 장비부터 좀 갖추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그만큼 많이 컴퓨터랑 친숙하신 분들이 하시기엔 좋은데 그러기엔 또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맞죠? 컴퓨터 갖고 쇼핑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예. 파워블로그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진짜. 일단은 보면 저도 파워블로거라는 게 이게 직업으로 분류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네. 네. 취미 활동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ABCDEF 마켓에서 뭘 사고 저도 가끔 가다가 쇼핑 웹진 이런 거 남기거든요. 그럼 밑에 어머 너무 잘 봤어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기면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니?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 직업으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뚫어서 시작해야 될까요? 조금석 그래요, 컨설턴트. 그래요. 빨리 얘기해줘 나한테. 네, 일단 시작하는 거는요. 네. 일단 양대산맥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랑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친숙하시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검색 엔진 네이버를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 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쉽게 네. 시작할 수 있어서 딱 원하는 틀에 맞춰서 클릭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좋은 점이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보는 만큼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꾸미는데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순서라던가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는요. 그런 레이아웃을 굉장히 자기 흰 화면을 자기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티스토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네. 조금 시작하기가 초대장이 있어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작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거에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혼하나요? 초대장? 초대장처럼?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디다 만들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정보를 올려야 되나요? 뭐 주부님들이 제일 잘하는 거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올리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블로그를 꾸며놓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걸 뭘 써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게 됩니다. 게다가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활 밀착형의 주제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라든지 가사 같은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나 DIY나 뭐 리폼 같은 이제 취미 생활형으로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조금 더 분류를 해드리면은요, 육아나 일상 이런 부분과 요리, 문화, 예술
예술, 그리고 여행, 맛집, 사진이나 IT나 스포츠, 자동차 같은 남자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요. 뭐 학술이나 시사, 경제, 교육 같이 좀 어려운 분야도 크게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분야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꼭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두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시더라도 카테고리만 좀 잘 분류를 하신다면 오히려 블로그가 풍성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많은 얘기를 올리고 신변잡기를 올리다 보면 사람들의 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도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선정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블로그를 만든다면 그래요. 재밌을 것 기호 같아요. 씨는 어떤 걸 올리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연기에 관한 블로그를 한번 연기, 올리고 싶어요. 좋네요. 네, 그렇죠. 연기에 관한 블로그 아니면 우리 그 주말엘라의 도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여성 취업에 대한 네. 그런 블로그 한번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저희가 뭐 블로그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쵸. 저희 맨날 하는 이 대본 있잖아요. 대본만 쫙 올려놓으면 네, 그러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우 씨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 같은 데 자주 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면 음식 사진 제일 먼저 찍어요. 찍어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대한민국은 가서 먹기 전에 특별한 의식이 있다.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진 굉장히 많거든요.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찍어만 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 블로그에만 올려놓고 맞아요. 나만의 맛집 블로그가 완성이 되니까 서진 씨는요? 좋을 것 같네요. 저는요, 살림 이런 거요. 살림? 살림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림 못한다.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정리정돈하기 시작하고 요리도 좀 해보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블로그 드네요. 그냥 재미만 있을 것 같네요. 서진 씨 혼자서 재미만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방문객 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나랑 저희가 남편. 네. 이야기를 했듯이 네네. 저희 이거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래요. 이걸 뭐 운영할 의욕이 나질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파워 그래요. 블로거가 될 수가 이게 있을까요? 진짜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파워블로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서진처럼 이렇게 편안한 정보를 올리거나 자신의 일기만 올리게 되면 네. 정말 자신에게 편한 사람만 오겠죠. 그렇죠. 네. 밤에 뭐 입고 주무세요 이런 거 올리면 혼자만 난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안한 질문, 편안한 정보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생활 속의 정보를 좀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사실 하나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글을 올리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포스팅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차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성실성이 기본으로 두세 번은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글을 올리실 때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시는 것이 가독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시고 정보를 올리시게 되면 링크를 좀 걸어서요. 좀 그쪽 정보에 가기 편하도록 링크를 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목 선정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뭐뭐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검색하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관 키워드야 그런 토탈 검색어를 좀 보시고요. 그거 가지고 좀 연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설정하신 다음에 오픈캐스트나 메타 서비스 같은 좀 어려운 그런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나 전문 블로그를 보시면요. 좀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시면 좀 더 파워 블로그에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블로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파워 블로거가 돼야 뭐 수익이나 아니면 직업으로 이렇게 연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파워 블로거인지 이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요. 파워블로그는 도대체 몇 명 이상이 방문을 해야지. 네, 궁금하네요. 예,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파워블로그를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되게 되면 자신의 블로그에 실제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됐다는 메달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도 좀 더 꼼꼼하게 글을 읽게 되고요. 또한 이제 자신의 글과 이제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블로그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부 모니터링이라든지 체험단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들은 이제 제품을 체험한 후에 좀 리뷰 같은 걸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올리시는 건데 블로그가 없으신 분들은 잘 뽑질 않습니다. 리뷰가 많이 공개되어야 되고요. 또한 좀 인지도가 높은 블로거일수록 이제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부 체험단 이런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모니터 활동비랑 원고료를 받기도 합니다. 뭐 월에서 한 1, 2회
2회 정도 실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리뷰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조건도 따라 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관련 정보는 이제 주부 모니터라는 이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쉽게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업에서 하는 블로그 마케팅인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파워블로거를 그렇죠. 이용한 그렇죠. 마케팅.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 한 번에게 어느 일정의 금액을 주고 그 아르바이트를 시켰을 경우 네. 이분의 여파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이 어마어마한 괜찮은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게 블로그 마케팅의 한 방법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기업에서요, 기업 자체 블로그를 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블로그가 확실히 비용과 효율성에 맞춰서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네. 요즘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만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체험단이나 모니터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요. 이제 기업을 선정해서 블로그를 이렇게 대행해주는 대행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 대행 업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행 업체들도 사실 또한 주부 블로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서 또 주부 블로그들 연락해서 리뷰를 또 작성하기도 하고 네. 수입을 발생하는 그런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뭔가 이게 돈과 연관이 되고 마케팅과 네네네. 연관이 되다 보니까 100%다 믿을 만한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블로그가 그죠? 네, 그리고 서로 파워블로거가 되기 네. 위해서 왜냐하면 파워블로거가 돼야지만 또 돈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반칙을 써서라도 노력을 해서 꼭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막 생기네요. 약간은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잘만 하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이 블로거들 근데 이 수익 창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돈 받고 기업에서 벌어요? 모니터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일정한 대가를 받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위에 거는 네. 어떤 수익이 생길지 내가 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이 떨어지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수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아쉽지만 이제 명확하게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블로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이나과 달리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에 좀 차이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담이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제품을 받으세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지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용하고요. 이것들을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이 금액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광고 마케팅을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요즘 블로거들이 쓴 책들이 가장 유행이에요. 맞아요. 이제 베스트셀러 샵을 가면은 이제 코너를 가면 블로거들의 책이 많은데요. 이 책을 내고 인지세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더 유명해지시면 실제 우수 파워블로거로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사료의 수익까지 좀 멀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예. 제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얼마 전에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습니다. 좀 사회적인 문제로 파워블로거가 제품을 받았는데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일정 금액을 또 받는 거예요.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게 뭐 불법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또 그게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평소에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막 이것저것 사서 다 써보고 네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혼자만 그 정보를 공유하기가 아까워서 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가 파워블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수입 화장품 업체에서부터는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제 친구한테 다 네, 무료로 괜찮네요. 제공이 되니까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만족도 되고 화장품을 사야 되니까 근데 또 파워블로거도 되고 그래요. 네,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드네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돈이 되는 블로거시고 그쵸. 이 타 방송에서 하는 그 목성인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해양성 바이러스 이런 거 보면은 블로거들이래요. 거의 다 출연하신 분들이 블로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안 씻는 분 나오는데 안 씻는 걸로 유명해서 자기가 블로거를 올리는 그런 분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래요. 우리 생활에 블로거가 굉장히
가까이 나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뭐 뷰티 체험단이나 리뷰를 쓰면서도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품으로 받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공동 구매를 사실 진행하는 블로그도 소식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김윤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미스러운 일이 2011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제가 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공동 구매 사실 좀 원치 않고요. 그다음에 그 리뷰나 체험단 말고도 광고 수입료가 있습니다. 이건 광고 거의 수입료요? 이게 좀 많이 돈이 되기도 하고 좀 쉽게 벌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구글의 애드센스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던가 이렇게 뭐 링크 프라이스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렇게 광고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사진도 좀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의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광고 수익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당 한 20원 정도의 배당률이 떨어지게 돼서요. 한 달에 얼마, 그리고 뭐 클릭수당 하루에 얼마씩 해서요.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는 블로그가 어느 정도 조금 되시면 파워블로그가 아니더라도요. 어느 정도 유입 인구가 있으시면 정보에 맞게 이렇게 올리시면 훨씬 더 수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그래요. 수입은 굉장히 좀 깨끗하게 깨끗하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수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창 이거 유행이지 않았어요? 재택근무하실 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막 네네네. 아이디 기훈닷컴 참조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 요게 그 배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떨어져.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그렇죠. 살림하면서 육아 돌보면서 하기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근데 이것만이 또 저희가 이제 좋은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지 분명히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반대로 블로그가 너무 재미있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가사랑 육아에 소홀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뭐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블로그 중독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제 일상과 블로그 활동을 좀 조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네. 이제 블로그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제 나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하나하나 응대하다 보면 마음도 다치고 블로그도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조금 이제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좀 넓은 아량이라든지 좀 단단한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은요. 포스팅할 때 내용에 대한 건데요. 이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제 포스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그렇죠. 너무 빠져서 하지 말고 적당한 시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같은 거, 악성 댓글은 볼 것만 봐라.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볼 것만 봐라. 또 하나는 저작권 조심해라. 이 세 가지 정도 유의하면 좋은 블로거가 될 수 있다 이거군요. 좋습니다. 요 파워블로거 직업적 전망은 어떨까요? 좋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좀 된 것 같아요.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그렇죠. 좀 유행한 지 네. 좀 된 것 같아요. 네, 유행한 지 좀 되긴 했지만요.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블로그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남녀노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는 맞는데 최기훈은 아니에요. 컴퓨터 아직 안 바꿨어요. 저 30분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정보를 알아보려고요. 블로그를 들어가려고 컴퓨터를 키잖아요. 30분 걸립니다. 맞아요. 차라리 114나 120 다산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훨씬 더 빠르고 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날로그틱하시네요. 비서 있으시네요. 훌륭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주부 블로거들 중에서요 사실 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뭐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뜨개질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무거나 사실 선택하셔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블로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바로 시작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익을 그래요. 목적으로 이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내가 취미가 있다면 취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익도 창출이 된다고 그래요. 하니까 주부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글 들죠. 쓰고 예. 기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진도 하시면 찍고, 네,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블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최지영 컨설턴트부터. 아, 예. 블로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소소한 일상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직업과 관련된 블로그를 좀 운영하려고 시도만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시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시도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도한 지 꽤 됐습니다. 네, 2년째 사실 유입인구 3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목표 딱 주제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올리시는 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좀 활동하시면 좀 더 취미생활을 각각 더 붙여서 활동적인 블로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미석 컨설턴트는 어떤 블로거예요? 네, 내용? 저는 사실 애기 나면서 육아 블로그로 육아 시작해가지고요. 블로그. 육아랑 제가 하고 있는 취업 일이랑 같이 접목시키는 블로그를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영 팀장은 어떤 블로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방송에 썼던 대본들 바탕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제 진로 설계에 관한 내용을 좀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하나 찾아서 네.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 언젠간 파워블로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파워 블로거에 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 새로운 직업은요, 찾아낼수록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